네, 안녕하십니까. 공존행동 기사 실기 담당 교수 강희중입니다. 자, 2025년 대비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의 목표 6가지를 한번 세워봤는데요. 일단 공존행동 기사 실기 시험에 대비해서 기초 실력, 단위 또는 어떤 기본식 이런 것들을 단련을 좀 하는 목표를 갖게 되고, 자, 그리고 출제 기준과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유형별로 풀어보게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6가지 유형을 해서 6장으로 구분해서 우리 각 부분별로 이렇게 학습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보면 이제 공존행동 기사 실기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답이 무엇인지 그걸 목표로 해서 풀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 목표 없이 그냥 문제를 풀게 되면 이상한 쪽으로 가거나 엉뚱한 답을 풀기 때문에 요구하는 답이 무엇인지 정확히 하는 이런 연습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답을 갖고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원리학 과정을 이렇게 해서 최적의 답안을 작성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를 풀어드릴 때도 먼저 풀이 과정을 설명을 쭉 하고, 그걸 좀 거기에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 해설을 보면서 풀이 과정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따라가시면서 이 풀이 과정은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시험 보실 때는 이 풀이한 거를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정리된 이 머리의 풀이 과정이 바로 이렇게 습득돼서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별 반복 학습을 해야 되죠. 눈으로만 하시면 안 되고 직접 풀어가면서 유형별로 이렇게 완벽한 풀이법. 그래서 자기화를 이렇게 하셔야 되고, 한 번으로 안 돼요. 두세 번 풀어봐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되고, 거기를 떠나서 문제를 남에게 내가 처음 공부하는 그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수준이 다다라야지만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무난하게 문제를 풀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실무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공부하는 부분인데, 우선은 우리 목표는 5번까지 해서 시험 문제를 무사히 풀어서 합격을 해야지만이 6번 이 목표를 이룰 수 있겠죠. 자, 강의 방법으로는 강의 교재는 한솔 아카데미의 공존행동 기획기사 실기 가 되고, 강의 편성은 제가 녹화를 했는데요. 총 본문편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89강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편은 13년도부터 24년도까지 이렇게 총 73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강의당 짧은 거는 20분, 길은 건 4, 50분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해야지만이 우리가 정확하게 학습을 익힐 수가 있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좀 난이도 있는 시험이긴 합니다. 강의 방법은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 각종 선도 등 보조 자료를 이용하고, 또는 전공자, 비전공자가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라고 해서 좀 넘어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은 학습 게시판을 통해서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또 상세하게 또 기초부터 설명을 드리니까 우리 설명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같이 따라오시고, 결과론적으로는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공부 방법으로는 공존행동 기획사 실기 문제풀이에 필요한 각종 선도를 좀 이해해야 되죠. 자, 습공기 선도, 몰리 선도, 덕트, 배관, 계산하는 마찰 선도 등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을 많은 선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선이 어떤 특징인지 익히기 전까지는 어렵지만 한 선 한 선 익히다 보면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금방 그리고 그 선을 통해서 설계를 좀 더 수월하게, 계산 없이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선도를 잘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되고, 각종 단위화 계산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어떤 계산식을 써야 되는지, 이 계산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계산식에서 각 기호 또는 숫자가 갖고 있는 단위가 어떤지, 또 단위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이 단위 환산이 필요하죠. 같은 단위인지 이 단위가 어떻게 환산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눈으로만 이렇게 보니까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쭉 넘어가서 실제 문제를 풀어볼 때는 굉장히 난관이 부딪히죠. 그래서 눈으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동영상 보면서 직접 풀지 않는 이상은 자기화되기 어려우니까 직접 풀어보시는 연습, 꾸준한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종 냉동 사이클, 그다음에 냉동 장치 개통 해석, 냉동 용량 계산, 그다음에 냉난방 부하 계산, 공조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중요한 부분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 풀 수 없게 되면 합격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죠. 굉장히 비중도 있고 점수도 높고 자주 나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풀어봐야 되는 문제고요. 그 외에 이제 습공기 선도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오고 있죠. 덕트 문제도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배관 용량은 이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난방 설비도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좀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고요. 그 외에 뭐 공조 배관 어떤 해석이라든가 또 적상 자동 제어, 뭐 시공 기술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이제 빈도수는 낮지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학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공조냉동기계기사 실기의 출제 분야를 보게 되면 한 8가지로 이제 구분을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교재에서는 6장으로 구분됐는데 다시 한번 세분하면 냉동 사이클, 그리고 각종 냉동 용량 계산,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두 부분에서 거의 냉동공학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거의 50% 이상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50% 이상이 나올 때도 있고 50% 좀 미만이 나올 때도 있는데 14문제에서 보통 뭐 6문제에서 8문제, 9문제까지 이렇게 배정되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잘 학습을 해주시고 그래서 1장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다 1장의 어떤 그 범위를 보게 되면 실제 냉동공학의 이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책이 분량이 많아지니까 해서 자주 나왔던 기출문제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그 문제를 또 풀게 되면 또 새로운 문제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나왔던 문제를 완벽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 위주로 해서 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난방부하 계산 한 문제씩 바로 난방부하나 이제 냉방부하, 이제 부하 계산이죠.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난방부와 냉방부의 계산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여기 부수적으로 송풍량이나 장치 용량 계산하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조화의 이제 프로세스라고 해서 습공기 선두상에서 프로세스를 구성하면서 계산하는 문제가 또 한 문제씩 반드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와 개통도 해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덕트나 배관 개통에서 이 광경을 해석하는 것도 이제 반드시 나오고 있죠. 매번 안 나올 경우도 있지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꼭 나와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 덕트나 배관, 덕트 배관 다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덕트에서만 나올 수가 있고 또 배관에서는 공조 배관 또는 뭐 냉각수 배관, 또 증기 배관, 온수 배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덕트나 이 개통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찰 손실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6번째로 이제 공조 설비 용량 산정하는 부분이 나온다던가, 뭐 코일 같이 공조 설비 개통도를 그리라고 하던가, 또는 뭐 수량 산출, 또 적상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난방 설비에서도 난방 설비나 적산 또는 환기량을 구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뭐 습공기 선도의 작도 해서 뭐 그 4번과 같은 말이지만 굉장히 습공기 선도의 작도 해석이 매번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 작도는 습공기 선도를 해석하지 못하면 뭐 시작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습공기 어떤 기본적인 해석을 제가 해드리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1차에서 좀 학습하셨다는 가정하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기초적으로 좀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들은 학습 게시판을 통해서 좀 질문하면서 좀 차곡차곡 기초를 단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험 문제는 SI 단위로만 출제가 되죠. 그리고 그 강의에서는 공학 단위 가끔씩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참고만 해주시고 SI 단위로만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공조냉동 기계사 실기 공부. 뭐 시작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했는데 뭐 쉽게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어렵게 하신 분도 있지만 일단은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1차부터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서 뭐 한번 떨어지신 분도 계시고 또 한 번에 붙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또 포기하고 싶기도 하죠. 다시 2차 실기에서는 더 힘들어요. 1차 때는 그래도 문제가 있고 사지선다해서 고르는 부분이고 어디서 떨어지는 답인데 2차에서는 서술형이고 굉장히 지문도 길고 두세 페이지, 많은 건 네 페이지, 5페이지에 걸쳐서 푸는 문제다 보니까 좀 많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뭐 시작을 했는데 포기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들은 누가 다 같다는 거죠. 다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하루하루 하나씩 기초를 단련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고 또 이제 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알아가면은 언젠가는 합격의 날이 올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고 두 번째는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머리로만 하지 말고 직접 풀어가면서
많은 시간을, 그래서 뭐 주말에 할 거 없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합격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